안녕하십니까. 대한디지털헬스 학회와 메디컬 타임즈가 함께하는 K헬스 리더를 만나다 시간입니다. 저는 대한디지털헬스 학회 회장 고상백입니다. 부회장 김현정입니다. 오늘은 로봇케어의 오성훈 이사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오성훈 이사님,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로봇케어의 오성훈 이사라고 합니다. 현재 로봇케어에서 사업 총괄 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난 20년 동안 보건 분야에서 병원 정보 시스템이라든지 원격 진료 시스템과 같은 다양한 의료 IT 또는 ICT 사업 기획, 영업 또는 총괄을 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사회복지 분야의 웰페어 테크놀로지 기술을 가지고 고령자라든지 아동 또 장애우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복지 기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로봇케어는 어떤 회사인가요? 네, 로봇케어는 2012년 10월에 키스트의 1호 기술 출자 회사로 설립되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인간과 상호작용이 가능한 그룹형 치매 예방 로봇, 저희는 실벗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로봇을 개발했고 개발함과 동시에 이제 경기도 수원시하고 로봇 보급 시범 사업을 통해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전국의 보건소 또 치매 안심센터 같은 센터에다가 제품 공급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사회적 약자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이제 경도인지 장애 분들과 독거노인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가정용 로봇들을 만들고 현재 실증 중에 있습니다. 네. 그 로봇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그 영화에서 나오는 로봇으로 생각할 수는 있는데 네. 케어 영역에서의 로봇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케어 분야에서의 로봇 어떤 것들이 있고 또 회사가 어떤 거에 주력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 시니어분들 또는 아동에 대한 어떤 돌봄에 대한 로봇을 만드는 것에 이제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크게는 이 로봇을 잘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돌봄을 하기 위해서 기구물에 대한 안정적인 걸 첫 번째로 저희는 삼고 있고요. 그 안에 실질적으로 돌봄을 위한 컨텐츠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는데요. 첫 번째 컨텐츠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정신건강, 특히나 치매 예방에 대한 컨텐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역시나 재미가 있으셔야 돼요. 이 로봇을 잘 쓰시고 잘 활용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재미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여러 가지 노래 틀어주기, 체조 활동 보기, 또 생활 정보 알려주기 하는 여러 가지 여가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무래도 시니어분들,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낙상을 하셨다든지 아니면 화상을 입으셨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요. 어려움이. 그럴 때마다 전화하기도 힘드시고 할 때 이 로봇을 통해서 응급으로 119라든지 112라든지 아니면 보호자한테 연락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응급안전에 대한 이런 컨텐츠들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챗GPT가 참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벗이 가능합니다. 로봇하고 대화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대화 기능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실벗이 인지훈련 로봇인데요. 특히 네. 치매 환자들 너무 많습니다. 근데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기에 이 치매 환자들의 인지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그거 조금 기전 같은 거 알 수 있을까요? 네네. 치매 예방 컨텐츠는 형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르신들이 써야 되기 때문에 게임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게임에 한 20가지 형태의 게임을 만들어 놓고 각 게임마다 단계별 스테이지가 있습니다. 이 게임은 저희가 그냥 회사가 단독적으로 그냥 개발해서 만든 건 아니고요. 삼성서울병원의 나덕열 교수님 팀하고 같이 저희가 만들어서 충분히 임상시험을 거쳐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가지고 어르신들이 게임을 했을 때 맨 처음 했을 때와 중간 했을 때, 맨 나중에 했을 때 얼마만큼의 인지 향상이 됐는지, 얼마만큼의 기억력의 향상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데이터 수치화되게 있고요. 그걸 보고 또 진료진에서는 어떻게 이제 이 대상자를 케어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함께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네.
최근에 지금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그 로봇 케어 영역에 여러 제품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인지기능 관련돼서도 타 회사도 아마 요 비슷한 제품군이 있는 것 같은데 비교했을 때 어떤 차별성과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예. 이 로봇을 가지고 이제 돌봄을 한다는 거는 어렵기 때문에 실제 그 지금 시장에 많이 이렇게 돌봄 로봇이 나와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뭐 한두 군데 정도. 가장 큰 차별점은 사실 희소성이고요. 예, 이제 회사로 봤을 때는 희소성이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돌봄 로봇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특히나 어른과 같은 액티브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성이 중요합니다. 이 기구물에 대한 안정성. 이 안정성을 단순히 뭐 중국 제품 사다가 이렇게 거기다 뭘 해서 넣고 유지보수도 안 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죠. 그래서 저희도 그간의 10년 동안 시행착오를 엄청 많이 겪어왔습니다. 결론은 이 안정성을 기반으로 하기 위해서 자체 국내 생산해야 되고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도 우리 국내 생산 개발을 해가지고 얼마든지 그 대상자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징이 또 금방금방 가능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른 유수의 업체들과는 다르게 저희는 자체 국내 생산 개발 기술이 있고 즉각 그 시장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이제 저희 회사의 가장 큰 차별성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제가 알기로는 실버 말고도 다른 제품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네. 로봇케어의 제품군은 이제 총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형 로봇 해가지고 보미1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형 플러스 스마트 빌리지나 스마트 경로당 같은 조금은 작은 퍼블릭한 공간에서 쓸 수 있는 보미2라고 하는 로봇이 있습니다. 이 보미1과 보미2는 시니어 모델이어서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모든 컨텐츠가 다 들어가 있고 보미1과 보미2가 다른 거는 보미2는 자율주행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율주행이라 하시면은 아마 로봇 청소기 정도, 요즘에 잘 나와 있는 로봇 청소기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로봇 청소기처럼 이 로봇이 나를 따라다니면서, 대상자를 따라다니면서 다양한 돌봄을 해주는 거죠. 예. 그렇게 보미1, 보미2가 되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실벗이라고 하는 모델이 있는데, 이 실벗 모델은 복지관에서 8명이나 12명이 한꺼번에 모여서 치매 예방, 인지 향상을 할 수 있는 교육형 훈련 로봇입니다. 그래서 12명이 앉아서 앞에서 이 로봇 강사와 함께 훈련할 수 있는 로봇이 저희 실벗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로봇은 도리라고 하는 로봇인데요. ADHD의 아동에 대한 진단과 사후 이제 그 처방이 행동 치료 처방이 나왔을 때 함께 로봇과 놀면서 행동했을 때 점점 그 ADHD가 줄어드는 과잉 행동이 줄어드는 형상을 훈련할 수 있는 그런 로봇까지도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4가지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도 사실은 그 세상에 없던 그 구강세정기 커머럴 만들고 나서 많이 힘들었는데 네. 사실 작년에 이 장기요양보험에서 복지연구란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18개 품목 외에는 되기가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작년에 신기술 품목이 만들어져서 저희 커머럴이 그 예비급여가 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아마 이런 케어 로봇들도 시장이 무르익기 전에는 이렇게 사실 많은 돈을 들여서 나라에서 개발하고 초기에 사실 이 뿌리 내릴 수 있게 제도적으로 도와주는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정책 제안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역시나 이제 로봇 기술도 그렇고 사회복지 기술이 이제 좀 업체들이 버텨가면서 활성화되려면 아무래도 현재까지는 정부의 지원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신기술이라든가 신제품에 대해서 정부에서 좀 많이 지원해 주시고 또 어떤 구매를 원하는 이제 수요처에 많이
예산을 좀 내려주셔서 예, 구매할 수 있게 해주시면 참 좋겠고, 두 번째로는 개인이 구매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3차 아마 그 제도인데 그런 데서 개인이 구매하시는 데 있어서 뭐 바우처 제도라든지 뭐 수가 제도라든지 이런 거를 좀 많이 도입해 주셔서 개인도 많이 좀 구매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신기술이 나왔을 때 정부에서는 이제 가이드라인을 좀 명확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 가이드라인 안에서 이런 신기술을 대상자한테 적용하기 전에 검증하는 시스템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최근에 뭐 리빙랩이라는 것도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리빙랩을 활용해서 검증해서 이 제품은 고객한테 갔을 때 문제 없구나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 가이드라인들을 좀 세분화해서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정리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로봇케어의 오성훈 이사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